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부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미루고 미뤘던 우버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우버는 제가 몇 개월 전에 주식을 매수했다가 매도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주주님들이 왜 우버를 매도했냐 라는 댓글 문의도 많이 주셨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버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버는 혁신적인 차량 공유 서비스로 2019년 5월에 상장까지 하게 된 유니콘 기업입니다. 우버가 가지고 있던 전 세계 차량 공유 플랫폼에 자율주행 기술까지 적용해서 운전자가 필요 없는 무인 자동차를 이용한 우버 서비스까지 꿈꾸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우버도 있습니다. 과연 우버의 미래는 어떨까요? 우리가 투자를 해도 될까요? 자, 그 전에 먼저 우버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우버의 창업자는 트래비스 켈러닉과 게리 캠프입니다. 한 남자가 샌프란시스코에서 30분 동안 택시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택시 회사 시스템은 낙후되어 있었고 승객이 택시를 불러도 정말로 올지 알 수도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정말 의외의 곳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데요. 007 영화 제임스 본드가 들고 있던 작은 휴대전화가 이 남자의 눈에 들어옵니다. 구식 전화기의 작은 화면에는 GPS 기반의 지도가 떠 있었고 제임스 본드의 위치가 작은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관객은 그 전화기를 봤겠죠. 저거 어느 브랜드지? 하면서요. 하지만 이 남자는 여기서 다른 것을 상상합니다. 이 당시에 이미 아이폰이 막 출시됐을 때인데 아이폰은 와이파이와 가속도계 그리고 GPS 기술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지도상에서 사용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전화를 걸지 않고도 새벽에 택시를 부를 수 있다면, 앱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면, 자, 트래비스 켈러니까 게리 캠프는 이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차량 운송 서비스인 우버가 탄생하게 됩니다. 우버의 차량 운송 서비스는 현재 전체 매출에서 76%를 차지할 정도로 우버의 주력 매출입니다. 그리고 우버 이츠라는 음식 배달 서비스도 있는데요. 2017년에 국내 서비스도 시작했죠. 이 우버 이츠 매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2019년 기준 우버 전체 매출에서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물 운송 매출도 전체 매출에서 5.2% 정도 되네요. 자, 국가별 매출을 보면 역시 미국 매출이 58%로 2018년 53%보다 미국 매출 비중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럽 매출이 15% 정도 되네요. 아시아 매출 비중은 8.8% 정도 됩니다. 참고로 우버는 중국에 진출했다가 중국 정부의 견제와 중국의 우버인 디디라는 회사와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철수했었죠. 그러면 우버의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버의 매출 성장성은 좋습니다. 2017년 매출이 79억 달러, 한화로 9조 원이 좀 넘습니다. 2019년 매출은 141억 달러니까 한화로 약 17조 원 가까이 됩니다. 2017년 대비 2019년 매출이 거의 2배 가까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버 이츠 매출도 빠르게 성장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죠. 자, 2019년을 보면 영업이익 적자가 거의 86억 달러 정도 됩니다. 매출이 이렇게 크게 느는데도 아직까지 적자 기업입니다. 86억 달러면 한화로 거의 10조 원 정도가 적자입니다. 2019년 한 해에만 이렇게 적자를 냈는데요. 이렇게 매출을 많이 내도 영업이익이 적자가 크다면 뭔가 사업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자, 근데 삼성증권 보고서를 보면 안 망한답니다. 사실 우버도 코로나로 피해를 본 기업 중 하나죠.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우버 이츠로 웃었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게 되고 우버 이츠 매출 성장세도 좋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이후로 우버 이용객이 급감했지만 다행히 바닥은 찍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우버의 밸류에이션은 PS 레이시오 기준을 보면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5배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우버를 썩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1년 뒤 평균 목표 주가는 41.86달러입니다. 현재 주가가 40달러가 조금 안 되는데요. 1년 뒤에도 우버의 목표 주가는 크게 높지 않네요. 왜 우버는 다른 IT 기업들처럼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요? 물론 코로나 피해를 보긴 했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우버의 주가는 다른 IT 기업들처럼 날아가지 못했습니다. 왜 전문가들도 우버의 미래 주가를 이렇게 박하게 평가할까요? 자, 우리는 우버에 대해서 숫자 분석을 하는 것보다 그 뒤에 있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뒤에 있는 얘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자, 거칠 것 없이 잘 나가던 우버는
구글 벤처스에서도 투자 제안을 받게 됩니다. 이때가 2012년이니까 우버가 상장하기 전의 일입니다. 구글과 같은 거대 기업에서 연락이 왔으니까 엄청 기뻤겠죠. 실제로도 많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우버의 CEO 트래비스 켈러닉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구글 벤처스가 우리 본사로 와서 투자 제안을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투자 유치를 받아봤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투자를 해주겠다는 회사가, 그것도 구글이 직접 투자받을 회사에 가서 PT를 하는 상황인 거죠. 자, 근데 결과적으로 구글 벤처스는 우버 본사를 찾아가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2억 5,800만 달러를 우버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구글의 CEO 레리 페이지는 전략적인 판단으로 우버에 투자했던 것입니다. 구글은 오래전부터 운송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한 무인 자동차 연구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죠. 구글이 주목한 건 바로 우버의 막강한 차량 운송 플랫폼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투자를 받고 우버 CEO인 켈러닉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구글이 무인 자동차를 개발해서 우버와 똑같은 서비스를 하면 게임이 안 될 것 같다는 걱정이 들었던 거죠.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떡하지? 구글로부터 투자를 받긴 했지만 구글에 먹히고 싶진 않았던 거죠. 켈러닉은 꿈이 컸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형이 또 참지 못하고 구글한테 직접 물어봤대요. 야, 구글 너네 설마 우리랑 비슷한 서비스 할 거 아니지? 라고 대놓고 물어봤답니다. 근데 또 구글에서는 그냥 시치미를 떼면 될 걸 또 애매하게 얘기했다고 해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 라고요. 자, 켈러닉의 걱정이 시작됩니다. 아니, 우리는 자율주행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거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한 켈러닉은 먼저 구글에 뒤통수를 칩니다. 구글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구글의 핵심 임원인 레반도브스키라는 아저씨를 살살 꼬십니다. 이 레반도브스키는 낮에는 구글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켈러닉을 만나면서 간을 보다가 결국 켈러닉에게 넘어갑니다. 자, 얼마 후에 레반도브스키는 구글을 나와서 자율주행 개발 회사를 창업하게 되는데요. 구글에서 자율주행에 관해서 연구했던 기술과 자료를 빼왔다고 해요. 우버는 레반도브스키가 회사를 설립하자마자 낼름 인수합니다. 이미 서로 얘기가 다 되어 있던 거죠. 이때 언론에서는 이 일을 보고 이건 쿠데타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우버는 갑작스럽게 자율주행 시장에서 구글의 경쟁자로 떡하니 나타난 거죠. 구글의 CEO인 페이지 이 아저씨는 소송 불사를 외칩니다. 결국 우버와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소송까지 하게 된 거죠. 이때부터 잘 나가던 우버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구글과의 소송 문제 말고도 여러 가지 보안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버 앱에서 고객 정보가 해킹당하면서 유출되는 사건도 있었고, 우버 기사가 고객을 성추행하는 문제도 생기게 되죠. 이 외에도 가짜 고객이 우버를 호출해서 기사를 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고 차량까지 훔치는 사건도 발생하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우버가 이때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았을 텐데 점점 더 막 나가게 됩니다. 고객이 우버를 이용하고 하차한 이후에도 어디를 가는지 관찰하기 위해서 고객의 동의 없이 계속해서 위치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하차 이후의 행동까지 분석하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거죠. 그리고 중국 시장도 진출했지만 엄청나게 돈만 쓰고 결국은 실패했고요. 저도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일이 잘 될 때는 뭘 해도 잘 되는데 이게 또 꼬이기 시작하면 죽어라 노력해도 꼬이더라고요. 뭘 해도 꼬이기 시작하면 사람이 멘탈이 나가게 되죠. 제가 볼 때는 여기서부터 좀 켈러닉이 멘탈이 나간 게 아닌가 싶은데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켈러닉이 트럼프 정부의 비즈니스 자문위원회에 들어가겠다고 무리수를 둡니다. 우버 임직원들은 다 반대했는데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켈러닉이 우버 직원에게 폭언을 하는 영상이 유출되는 사건도 터지고, 자, 이때부터 우버를 삭제하자는 캠페인까지 시작합니다. 오로지 성공만을 위해 편법도 불사하고 다른 사람의 희생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켈러닉은 기업 이미지 추락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서 결국 이사회의 결정으로 우버의 CEO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켈러닉은 밤낮으로 일했고 직원들도 그러길 바랬습니다. 야근과 주말 근무가 싫은 사람은 우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항상 슈퍼 펌프드 되어 있길 강요했습니다. 슈퍼 펌프드라는 의미는 항상 최고의 열정으로 충만해 있으라는 거죠. 우버의 CEO였던 켈러닉은 성공을 위해서는 상도나 윤리도 저버리는 행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우버가 요금을 인하하면 우버 기사들의 생계 문제가 생긴다는 것에도 관심이 없었죠. 단가를 내려야 우버를 더 많이 이용할 거 아니야 하면서 우버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우버 기사들에게도 외면받게 됩니다. 이렇게 2017년 6월에 트래비스 켈러닉은 우버 CEO에서 사임했고, 우버는 2019년 5월에 상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장 전에
130조 원을 하던 우버의 기업 가치가 지금은 어떤가요? 66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한화로 80조 원이 좀 안 됩니다. 오히려 상장하고 나서 기업 가치가 더 하락하게 됐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버가 꿈꾸는 비즈니스 모델은 상당히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공유경제, 공유자동차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이 있고요. 여기에 자율자동차 기술만 붙어준다면 우버의 영업이익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겠죠. 제가 우버 주식을 매도하고 나서 사실 우버의 주식을 다시 매수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버에 대한 분석도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마침 우버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한 슈퍼펌프드라는 책을 출간한 출판사의 협찬을 받아서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추석 때 이 책을 읽었는데요. 책이 꽤 두껍거든요. 그래도 저는 소설책 읽는 것처럼 재미있게 본 것 같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건 직장 생활을 하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창업을 생각하는 분이나 직장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도 보면 좋은 책인 것 같아 추천합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어떤 기업을 선택해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드는 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할 기업을 판단할 때 기업의 매출이 얼마나 성장하는지 이익은 잘 내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건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고 결국 성공하는 기업은 세상을 어떻게 이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우버가 우리에게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 우버의 투자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슈퍼펌프드라는 책은 우리 미주부 주주님들에게도 10권을 무료 지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무료 도서 체험단 신청 방법은 영상 설명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켈러닉은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를 존경했다고 합니다. 제프 베조스 방식을 많이 따라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아마존이 성공한 방식을 우버에도 적용하려고 한 거죠. 켈러닉이 꿈꾸던 우버의 비즈니스 모델은 사람을 이동시키는 서비스를 넘어서서 우버 고객이 앱을 열고 기저귀에서 아이폰 충전기, 식품을 비롯한 다양한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고 주문을 하면 우버는 지구상 어디라도 배송을 하는 쇼핑과 물류 시스템의 결합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존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큰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현재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정도를 걷지 않고 편법을 선택한 우버의 창립자였던 켈러닉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CEO가 되기 위해서는 능력이나 카리스마, 리더십 외에도 도덕성이나 청량함도 중요하겠죠. 물론 켈러닉 입장에서는 난 우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분명히 능력이 있고 대단한 CEO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사회로부터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외면을 받았죠. 기업의 매출이나 이익과 같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비전과 문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비전과 마인드를 가진 기업이 결국 위대한 기업이 됩니다. 우버의 창업자였던 트래비스 켈러닉이 꿈꾸던 아마존을 뛰어넘고자 했던 우버의 큰 꿈을 지금 켈러닉은 떠나고 없지만 우버가 앞으로 투자자에게 보여주길 희망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